마케코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가장 중요한 소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3년여간 이어졌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 결국에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이 초대형 항공사의 탄생이 가시권에 놓였다는 분석인데요. EU 지평위원회가 어제 현지 시간으로 13일, 어젯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시쯤이었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EU와 기업 결합의 사전 협의 절차를 개시했고 지난해 1월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었는데요. 일단은 이 경쟁 제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시정 조치안을 지난해 11월 2일에 EU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취합과 시장의 평가를 거쳐서 승인이 이뤄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번 결정은 시정 조치안 이행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화물 부문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 매각이, 여객 부문에서는 일부 유럽 노선을 이관하는 것이 조건으로 담겼는데요. 일단 이렇게 관련해서 매각 직전까지의 조치를 마치게 되면 이후에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일단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늦어도 오는 10월 전까지는 이 관련된 매각 준비를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매각은 이후에 최종 승인 이후에 이뤄지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지금은 이제 미국의 문턱 정도만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경쟁당국이 실제로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이 되기까지는 실질적으로는 약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까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요. 이후에는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할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해서도 종목들 보실 수가 있겠죠. 오늘 보시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 화물사업 매각이 또 조건이니까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도 저비용 항공사와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자회사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비용 항공사들의 통합이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함께 관련 종목들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예정보다 앞서서 올해 10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오토모티브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호세 무뇨스 현대차 CEO가 밝혔는데요. 연방정부의 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 여기서 시기를 좀 앞당기는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느 전기차 모델을 가장 먼저 생산할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3열 전기 SUV인 아이오닉 7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한 대당 $7,500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현대차는 2022년 10월에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관련된 건설을 착수했고 완공 시기를 당초 내년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로 앞당긴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가 지금 관련해서 이 IRA에 따라서 혜택을 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완공 시기를 앞당겼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서 HMG-MA에서는 연간 30만 대 전기차를 생산할 수가 있고요. 50만 대까지 증설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기차의 생산을 좀 앞당기고 있는, 특히 미국에서 앞당기고 있는 현대차의 주가도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주가 최근에는 저 PBR 종목으로 묶이면서 잘 상승하는 바가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이라든지 또 펀더멘털적인 요소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한미약품그룹이 OCI그룹과의 통합 계획을 밝힌 이후 창업주 장찬합이 통합에 반대하면서 불거진 창업주 가족 간 경영권 갈등이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통합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던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차남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약품그룹의 이사와 대표이사로 경영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한미그룹 측에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통합 과정을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함께 밝혔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장차남 두 사람은 자신들과 이들이 지정한 4명의 후보자 등 6명을 한미사이언스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해달라면서 지난 8일 한미사이언스를 대상으로 주주 제안권을 행사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 주주 제안은 목적이 이 단순 이사회 진입이 아니라 선대회장의 뜻에 따라 지주사와 자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한미그룹을 경영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미그룹 측에서는 예상된 수순으로 이 같은 행보는 사익을 위해 한미그룹을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관련돼서도 이렇게 또 표대결이 예고도 되고 있고요. 이런 관련된 경영권 분쟁이 또 있기 때문에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OCI 홀딩스까지 함께 최근에도 들썩인 바가 있었는데요.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최근에 뉴질랜드 소재의 키위레일사와 체결했던 여객 화물 겸용선 2척의 건조 계약이 해지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조선과 관련돼서는 수주 소식이 좀 들렸었는데 이번에는 건조 계약이 해지됐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약 규모는 4,169억 원이었습니다. 선주사 측의 요청으로 해지가 됐다고 하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계약 취소된 2척의 선박은 착공 전이었고 기투입된 설계 비용 등에 대한 청구 같이 계약 취소에 따른 세부적인 협의는 향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유 자체는 선주사 측의 요청이고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또 여객선 2척에 대해서 건조계약 해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영향력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의 오늘 흐름장도 이 개별 종목으로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적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NHN 실적이 나왔는데요.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한 해 영업이익이 555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2.2%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은 2조 2,6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 올랐는데요. 순손실은 90억 원으로 전년에 318억 원 순손실을 냈기 때문에 이 대비 적자폭이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4분기에는 영업손실이 78억 원이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간 실적과 관련해 게임 사업이 안정적으로 매출에 좀 기여를 했다고 하고요. 결제 광고 기술 같이 주요 사업 매출이 늘었다고 봤습니다. 매출 연동 비용이 늘어났는데도 광고 선전비 등 비용이 줄어들면서 순손실도 감소했다는 점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이제 4분기 연간 실적 발표를 통해서 구체적인 경영 실적과 올해의 계획이 또 밝혀질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호실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시간외에서도 NHN 주가가 상승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두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봅니다. 바이오 플라즈마 딥테크 기업 플라즈맵이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개최된 중동 최대 규모 국제의료기기 치과 기자재 전시회에 참여해서 중동 지역의 판매 채널 확보와 함께 1차 단기 주문으로 100만 불 수주에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플라즈맵은 2015년에 카이스트 물리학과 실험실 창업으로 시작한 기업인데요. 지난해에는 새로운 제품 라인업을 출시하고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는 등 매출 총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플라즈맵의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매출이 나고 있는데 이 비중 자체가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판매 채널을 개발해서 1차 단기 주문으로 100만 불의 수주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올해 7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성장성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라고 회사 측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개별 종목으로 플라즈맵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시간에서도 상승했다는 점 함께 포인트로 둘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